2020년 1월 29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전문 뉴스 특파원 똥이고요. 오늘자 WWE 뉴스 카드를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소식이 많은 관계로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브록 레스너와 맨 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취재입니다. 지난 로얄 럼블 도중에 이제 뭐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알고 이제 따로 뉴스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브록 레스너와 맨 리들이 이제 로얄 럼블 당일날 무대 뒤에서 만나서 좀 뭔가 말다툼 같은 게 있었다, 좀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게 없었는데 지금 그 자세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토크스포트의 이제 알렉스 메카시 기자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WWE 내부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브록 레스너가 맨 리들을 잡아 세웠고 본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사실 지금까지 맨 리들이 브록 레스너에 대해서 막 여러가지 이야기들, 뭐 은퇴를 시켜버리겠다거나 본인이 은퇴를 뭐 시켜주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뭐 브록 레스너가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이런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맨 리들의 입장이 정말 사실인지 요런 거를 조금 물어봤다고 하고, 그리고 맨 리들에게 더 이상 내 이름, 내 이야기를 그만 거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뭐 저런 건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리들이 또 뭐 침착하게 뭐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뭐 다른 일은 없었고, 그냥 그게 브록 레스너가 맨 리들을 붙잡아 세워서 그렇게 경고만 했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맨 리들 때문에 이제 WWE 내부 NXT 로스터를 상대로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PW 인사이더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죠. 이제 화요일 오전, 이제 로얄 럼블이 끝나고 다음날 화요일 오전에 이제 NXT 로스터가 이제 퍼포먼스 센터에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 뭐 훈련도 받고 보통 요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NXT 로스터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뭐 코치가 그랬는지 뭐 WWE 뭐 고위 관계자분이 뭐 그랬겠죠. 로스터들에게 이제 주요 명단 슈퍼스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SNS에 뭐 대결을 암시하든 뭐 걔네들이랑 뭐 놀리고 뭐 이러든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은 그 메인 로스터 슈퍼스타 당사자와 좀 합의가 됐고, 혹은 뭐 허락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미리 알려져 있는 거 아니면은 엔간에서는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 요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칸이 안 들어가서 말을 쓰다가 말았는데, 그 NXT 로스터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크게 웃는, 이게 좀 그게 뭐 비웃은 건지 아니면은 좀 이 상황이 좀 어이없어서 이렇게 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웃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좀 어이가 없고, 사실 맨 리들이라는 한 사람이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좀 도를 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데이브 멜처가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도 좀 맨 리들이 걱정된다, 이 사람이 좀 여기서 멈춰야 되고 이 사람의 행동을 뭐 지지하기 좀 힘들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뭐 다른 사건 때문에 낭비할 순 없지 않겠느냐,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데이브 멜처가 또 했다고 하는데, 부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맨 리들이 다시는 이렇게 좀 메인 로스터 사람들을 좀 심하게 비꼬는, 아니 비꼬는 건 가능하는데 지금 맨 리들은 이 정도가 좀 도를 넘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 다루진 않았지만 맨 리들이 그 본인 트위터에 그 남긴 좀 글들이랑 그 사진 보니까 좀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더 팬들한테 좀 이렇게 뭐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한다거나 좀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맨 리들은 됐고,
자, 사모아조. 자, 이번 주 이제 로어 TV 쇼가 끝난 다음 이제 화요일 오전에 있었던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사모아조의 이야기를 남겼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부상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뇌진탕을 사모아조가 느낀 것 같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100% 뇌진탕은 아닌데, 만약에 뇌진탕이라면은 이게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당장 복귀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복귀할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사모아조가 부디 괜찮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본도 있고 최근에 이제 손가락 부상에서 이제 막 복귀했는데 뇌진탕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되게 뭐 불운한 일이기 때문에 부디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상태가 괜찮길 기원을 해봅니다. 자, 어제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안드라데가 이제 금지 약물 복용 요런 뭐 징계 항목 때문에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활동을 할 수 없는 징계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도 지금 이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드라데가 지금 30일 동안 못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US 타이틀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WWE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품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 러 TV 쇼를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토크스포트 알렉스 메카시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의 WWE 계약 내용, 그 세부적인 내용을 WWE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엣지가 1년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 3번에서 5번까지 레슬링을 하며, 그리고 굳이 레슬링은 안 해도 25번 정도는 1년 중에 25번은 쇼에 출연을 한다, 이런 계약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 연봉은 300만 달러, 이제 한화 35억 원, 35억 2천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연봉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사실 이런 돈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엣지가 올 엘리트 레슬링과 잠깐 협상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엣지가 처음부터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가고 싶어서 접촉한 건 아니고 WWE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움직임을 그냥 가졌던 거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브록 레스너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돈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샬럿 플레어의 레슬매니아 지금 루머인데, 어제 사실 이 기사들을 다루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리뷰 토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샬럿 플레어와 리아 리플리의 그런 맞대결은 그냥 뭐 팬들 사이에서 뭐 농담같이 얘기되는 거다,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모든 언론들은 샬럿 플레어가 리아 리플리와 NXT 챔피언십 매치를 레슬매니아에서 치르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PW 인사이더는 샬럿 플레어가 이번 주 NXT TV쇼 현장을 방문할 거다, 풀세일 아레나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해보입니다. 그리고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도 리아 리플리와 샬럿 플레어의 맞대결, 그리고 레슬링 INC,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러 TV쇼 관련된 이야기로 토크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레슬링 INC라는 매체의 이제 기자들도 리아 리플리와 샬럿 플레어의 맞대결이 이미 예약됐고, 그래서 로얄럼블 여성부 30인 매치 우승자가 쉐이나 베이즐러에서 샬럿 플레어로 바뀐 거다, 요렇게 또 설명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주 NXT TV쇼를 뭐 최종적으로 봐야겠고, 만약에 정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대로 레슬매니아 때 정말 샬럿 플레어가
NXT 챔피언십에 도전을 그럼 하면은 지금 좀 이상하죠? 이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가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샬럿 플레어가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대단히 충격적이고 좀 흥미롭기도 한데 좀 놀랍네요, 좀. 자, 넘어가서 자, 트리플 H가 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전에 그 영국에 가서 그 BT 스포츠와의 방송 그 계약 협약식 할 때 이제 WWE 로스터하고 이제 트리플 H, 스테파니 맥맨 이렇게 같이 넘어갔었는데, 트리플 H가 영국에 가서 페이지에 대해서 되게 좀 페이지가 상처가 될 만한 농담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 트리플 H에 대한 그런 여론이 좀 약간 안 좋게 좀 떨어진 상황인데, 페이지가 릴리안 가르시아죠. 릴리안 가르시아의 이제 최신 글로리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본인이 어떤 기분이고 본인이 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리플 H가 정말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고, 페이지 입장에서는 정말 트리플 H는 되게 존경의 대상,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내 약점, 내 최고의 약점이자 나의 트라우마, 이런 거를 갖다가 농담을 한 게 지금 상당히 큰 상처가 됐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시 트리플 H가 그런 농담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페이지가 이제 2000년 18살 때 본인이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레슬링을 막 배우던 시절에 임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잃게 되는 유산을 경험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랑 관련해서 트리플 H가 좀 비꼬는 농담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커졌는데, 페이지는 그 당시 유산을 경험하고 자살까지 생각해서 상당한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트리플 H의 농담에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을 더 이어가는데, 사실 페이지가 얘기한 거는 이런 농담, 본인이 그런 아이 같은, 아이 갔네 못 갔네,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수도 있네 없네,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네, 막 이런 농담들은 괜찮대. 농담 자체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농담을 무대 뒤에서 본인들끼리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기자들이 다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트리플 H가 막 남자 기자들 앞에 두고 페이지의 그런 임신, 유산,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좀 농담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좀 그거에 대해서 심기가 상당히 이제 불편해졌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 트리플 H라는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농담을 하게 되면은 나를 모르는, 나랑 별 상관없는,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대중들은 그런 농담을 더 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어쨌거나 지금 본인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본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역시 사람이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것 같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라이백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백이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베키린치가 그런 성적 평등 이런 걸 주장하면서 위민스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 빼자, 요런 거를 조금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요런 이야기를 라이백이 했다고 합니다. 라이백이 지금 베키린치가 자기 스스로를 더 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사실 캐릭터니까 그렇긴 하지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본인은 여성인데 남자라고 이제 본인을 캐릭터로 잡았기 때문에 라이백의 입장에서는 베키린치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요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베키 린치가 주장한 그 의도는 좋아요. 성적 평등.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민스라는 단어를 뭐 위민스 디비전이라는 말을 없앤다거나 타이틀 이름에서 위민스를 빼는 거는 그거는 좀 좋지 않고 차라리 남성이라는 단어를 따로 붙여줘서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라이백의 그 인터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라이백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깨우쳤거든요. 이거는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단어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제 남성이라는 단어를 좀 추가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를 이제 듣고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해하신다면은 만약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남성부와 여성부를 좀 확실하게 구분지어져서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베키 린치가 주장한 거가 조금 의도는 좋은데 그 방법을 잘못 제시했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라이백이 얘기한 게 상당히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킬러 크로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트리플 H와 킬러 크로스가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눴다. 이제 이 얘기가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킬러 크로스는 이제 그게 뭐 사실무근 아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내가 트리플 H를 만나보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안 만난 건지 만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당사자가 안 만났다고 하니까 그냥 안 만난 걸로 칩시다. 근데 어쨌거나 킬러 크로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막 그런 트위터나 뭐 SNS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걸로 막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아 막 이런 막 사람들 놀리는 이런 장난질을 되게 싫어하는 되게 막 이런 진지한 스타일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뭐 본인 스타일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일단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만 레인지의 LA 타임즈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WWE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로얄 럼블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끝이 나서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뭔가 축제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당일날 사실 우리 스포츠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소식 때문에 이제 막 그런 애도의 뭐 메시지가 막 전달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야 뭐 야구, 축구 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런 죽음을 추모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만 레인지도 이제 LA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팬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 팬이었고 자연스럽게 코비 브라이언트를 뭐 거의 뭐 종교 수준으로 좋아했었다. 그의 죽음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고 트리플 H가 문자로 보내줬는데 이제 처음에 그것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뉴스를 더 보다가 뭐 딸에 대한 소식들, 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뭐 딸을 보러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더 보면서 로만 레인지가 더 마음이 찢어지든 마음이 아팠다고 하고 본인이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이제 로얄 럼블 끝나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가서 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딸 방에 가서 이제 자고 있는 딸 아이를 뭐 끌어안으면서 막 몇 분 동안 딸 아이를 쳐다보면서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소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다시 한번 추모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러 TV쇼 이번 주 러 TV쇼 시청률에 대한 보도인데 시청률이 뭐 사실 지난주에 뭐 많이 올랐고 이번 주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올랐네요.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갔고 처음에 드루 맥킨타이어가 나와서 얘기하는 시간에는 이제 많이 올라가 있다가 마지막에 엣지하고 랜디 오턴 있을 때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많이 나온 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슬라이드 3개 이제 9가지 소식을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머지 9개 소식은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